부산역 앞 오래된 골목 끝에서 82세 할아버지가 매일 오후 2시 5분 정확히 그 시간에 도시락집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남은 도시락 몇 개 있습니까? 하루 10개에서 20개씩 도시락을 사들고 사라지는 할아버지. 낡은 파란 바람막이, 흐릿하게 적힌 코리아 팀. 그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 도시락을 사고 있었던 걸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은빛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이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남포동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여전히 오래된 정취를 간직한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좌판을 펼친 어르신들이 싱싱하다 아이가 소리를 외쳤고, 맞은편에서는 부산국제시장에서 흘러나온 고소한 튀김 냄새와 화려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골목 모퉁이에 부산 반찬 도시락 1988년 개업 이란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짓고 생선을 굽고 김치볶음에 달걀말이까지 만들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부산역 근처 직장인들과 화물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든든한 집밥 도시락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민수의 눈길을 끄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82세의 윤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확히 오후 2시 5분 마치 약속된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남은 도시락 오늘은 몇 개 있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하루 10개에서 20개까지의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8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묵직한 상자를 안정된 자세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늘 입고 오던 낡은 파란색 바람막이, 희미한 글씨로 코리아 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가시면 혹시 식당 같은 걸 하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근처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일 만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이만큼 먹는 아이들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친구 재훈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 노인 부산진구 삼복도로 위쪽 폐체육관 같은 데로 들어간다더라. 민수의 마음속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꼭 뒤를 따라가 보겠다. 다음 날 오후 2시 5분 윤태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가게 불을 끄고 조심스레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산역 뒤편 삼복도로 방향으로 걸었고 골목을 몇 번이나 꺾은 끝에 낡은 체육관 건물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기합 소리. 하나, 둘, 셋.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 2부. 갈등의 고조 폐체육관의 비밀을 쫓다 라디오 낭독용 마이너스. 문틈으로 들리던 기합 소리는 확실히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세 낮추라카이.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오래된 폐체육관에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관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도복을 입고 땀에 젖은 아이들 약 20명이 윤태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도시락이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코치님? 82세 할아버지가? 민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왜 이런 낡은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윤태 할아버지는 누구이길래 이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 것일까? 멀리서 체육관을 지켜보던 민수는 다음 날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도시락 가게를 동생에게 맡기고 아침부터 체육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경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방, 해진 신발, 그리고 조용한 표정들, 그리고 마침내 파란색 코리아팀 바람막이를 걸친 윤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코치님 오셨다. 오늘도 연습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윤태 할아버지가 체육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들여보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1986년에 내가 처음 국가대표 보조 코치를 했을 때도 너희 같은 아이들이 있었지. 그 말은 거의 혼잣말처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서울 아시안게임의 뜨거웠던 그 해가 떠올랐습니다. 훈련장마다 울려 퍼지던 국가적 자부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기운,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 되던 순간들. 할아버지는 그 시절 운동선수들의 꿈을 함께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곳에서, 왜 이 낡은 체육관에서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민수는 결국 윤태 할아버지와 정식으로 대면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오해와 불안은 이제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3부 클라이맥스 드러난 진실, 따뜻한 반전 라디오 낭독용 -. 체육관 문이 열리는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은 그를 밖에 그대로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코치님, 저 오늘 넘어짐 안 했어요. 저는 뒤집기 성공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낡은 체육관 천장까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잘했다.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해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아이가. 그 말투에는 오랜 시간 운동을 가르쳐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장면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윤태 할아버지가 낡은 캐비닛에서 바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내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선명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을 지도하던 젊은 윤태 코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치님 진짜 국가대표 코치였어요? 와, 그럼 황금 세대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윤태 할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커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우리도 마음이 뜨거웠고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사진 아래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청소년 유도 대표단 보조 코치 윤태.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코치님 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낡아서 다칠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묻자 윤태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곳은 오래됐다. 그래도 너희들을 받아주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다. 그는 눈을 천천히 감고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곳, 부산에는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남았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수는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간 자신이 품었던 의심과 오해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절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도시락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태 할아버지는 도시락 20개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서 운동하고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강해지고 싶으면 잘 먹는 게 먼저다. 아이들 얼굴에는 배부름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돌봄을 받는다는 안정감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문 밖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시락 수십 개, 그게 다 이 아이들을 위한 거였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민수는 체육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문이 열리고 윤태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도시락 가게 사장님 아이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가 곧 민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에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윤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체육관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초, 2초. 이윽고 윤태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것 없다 아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기라.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민수의 눈끝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도시락은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윤태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또 왜 그러노? 내 혼자 해온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민수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20년. 이제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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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결말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다 라디오 낭독용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체육관 안은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윤태 할아버지도 그리고 문가에 서 있던 민수도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태 할아버지는 잠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야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위해 하시는 일,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윤태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해는 풀면 되는 기라. 중요한 건 마음이지에. 그 순간 아이들이 수줍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덕분에 힘나요. 저 더 열심히 할게요. 민수의 마음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민수는 체육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진시장 상인회, 동네 주민회, 그리고 근처 분식집과 카페 사장들까지
6명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튀김과 주먹밥을, 카페 사장은 따뜻한 차 10통을, 철물점 사장은 낡은 체육관을 고칠 도구들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코치님, 이제 우리도 좀 돕겠습니다. 체육관 안은 순간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태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분입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다 같이 지켜야 할 희망이지요. 윤태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이너스. 동네 사람들은 낡은 매트를 걷어내고 새 매트를 깔았습니다. 헐어진 창틀도 바꾸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우리 체육관 새 거 된다. 이제 맨날 연습해도 되겠다. 낡은 체육관에 20년 만에 밝은 햇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 윤태 할아버지는 조용히 체육관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청소년 유도 대표단. 그 속에 서 있던 젊은 윤태 코치. 그 시절 나라가 커지고 아이들이 꿈을 꾸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코치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오해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은 작은 마을의 연대를 이루고 한 시대의 열정을 다시 깨워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부. 에필로그 시간이 만든 기적. 마음이 이어지다. 라디오 낭독용 마이너스. 부산 진구 삼복도로 위의 작은 체육관은 여전히 낡은 외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다른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태 할아버지와 민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체육관에는 부산 지역 예선전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장과 메달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 3명이 전국 소년체전 유도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희 해냈어요. 코치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윤태 할아버지는 메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니들이 한 기다. 나는 그저 니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옆에서 잡아준 것뿐이다. 그 말은 부산 체육관 안에 넉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지역 방송사에서 작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82세 코치의 헌신 삼복도로의 작은 기적. 카메라 앞에서 윤태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 그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조금은 돌려줄 때가 됐다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시절의 사진이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이 넘치던 그 시대, 지금은 노인이 된 한 보조 코치가 부산의 작은 체육관에서 다시 꿈을 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자신의 도시락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납니다. 그 문구 아래에는 민수와 윤태 할아버지 그리고 체육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작은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님들이 궁금해할 때마다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사연처럼 말입니다. 저녁 무렵 삼복도로 체육관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치님, 저 오늘은 뒤집기 성공했어요. 사장님, 도시락 또 맛있어요. 우리 내년에 전국대회 또 가요. 그 소리를 들으며 윤태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꿈은 계속돼야지. 1986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바깥에서는 민수가 도시락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내일은 제가 먼저 올게요. 아이들 먹을 거 오늘보다 더 많이 싸올 테니 걱정 마이소. 둘의 웃음은 부산의 저녁 바람에 섞여 삼복도로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눈에는 작고 소박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2세의 노인이 버려진 체육관에서 20명의 아이들을 묵묵히 돌보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도시락 사장이 자신의 하루를, 시간을, 마음을 내어 그 뜻을 함께 이어가게 된 이야기.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건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이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건 나만 알고 간직하고 싶던 이야기입니다.